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24년 10월 9일입니다. 오늘 한글날로 휴장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증시 휴장일이 너무 많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왜? 꼭 반등이 나올 날에 휴장을 하더라고요. 많이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목소리가 조금 예전 목소리로 돌아왔을 겁니다. 컴퓨터 설정란에 보니까 마이크 개인 값이 너무 풀로 당겨져 있어갖고 좀 찢어지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나갔던 것 같아요. 자, 간밤에 반등 나온 미국 증시. 자, 잘 올랐습니다. 자, 전날에 빠진 거 다우 지수만 빼놓고 똑같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WTI 국제유가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좋은 거죠.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도 경기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국제유가가 너무 떨어져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경기 호재라기보다도 이란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최근에 국제유가가 80달러 근처까지 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어제 4%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증시에는 안정을 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 0.30, S&P 0.97. 자, 어제 S&P가 0.98인가 빠졌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고 나스닥은 1% 빠졌었는데 1% 좀 더 빠졌었죠. 이렇게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4%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자, 왜?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엔비디아 폭스콘에서 블랙엘 대규모 생산 시설 착공 들어갔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 블랙엘 AI 칩이죠. AI 칩을 대규모 생산 시설 착공에 들어갔다. 요 뉴스에 지금 엔비디아가 급등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분할 매수 중에 우리가 매수를 하지 않고 조만간 분위기를 더 보면서 추가 매수 들어갈지 보겠다 이렇게 올려드렸었죠. 그런데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런데 어제도 도깨비밸류는 추가 매수 신호는 주지 않았습니다. 어제 마감글에 당분간 삼성전자는 관망이지 추가 매수 들어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매수를 그래도 추가 매수까지 들어가서 충분히 들어갔지만은 삼성전자는 추가 매수를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중이 아주 적은 편입니다. 자, 왜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지, 떨어진 만큼 떨어졌고 불확실성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매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개인들은 최근에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저도 개인이에요. 제 이야기를 듣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개인이고 그렇지만은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액면에 나타나는 개인들처럼 따라가지 말자. 그렇죠? 도깨비밸류 시황 전략글을 3개월만 들으면 외국인처럼 움직인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10월 증시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차근차근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휴장이기 때문에 도깨비밸류가 바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아침에 시황 전략글을 올려드릴 때는 매일매일 시간을 쫓겨서 포인트만 딱딱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좀 편안하게 길게 앞으로 남은 24년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질적으로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뉴스부터 볼까요? 자, 폭스콘 대만에 있는 회사죠. 자, 반도체 OEM 회사예요. OEM. 화장품도 OEM 회사 있듯이 예를 들어서 아모레 퍼시픽에서 코스맥스에다가 야 우리 선크림 이렇게 성분 넣어서 만들어 달라 하면 만들어 주는 거잖아. 폭스콘은 반도체 그런 회사예요. 엔비디아에서 블랙엘 칩 GB200 칩을 설계도를 주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하면은 폭스콘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대규모 생산시설 착공 이렇게 따옴표를 올려놨는데 따옴표가 아니고 착공 시작을 했다고 나왔어요. 자, 보세요. 대만 폭스콘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선두자로 꼽힌 엔비디아 협력의 GB 200칩을 생산할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시설을 착수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 뉴스에 엔비디아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갭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자, 폭스콘 이야기 좀 전에 보신 거는 미국 증시 시작하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갭상승이 나왔어요. 자, 결국은 미국 증시를 또 엔비디아가 올려줬어요.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떨어지려고 하는 변곡점에서
두 번이나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당겼거든요. 자, 오늘도 어제 1% 빠졌잖아요. 미국 증시가. 그렇죠? 3대 지수가 모두 그렇게 빠졌잖아요. 그런데 연속적으로 그것이 나올까 말까 하는 찰나에 또 엔비디아가 이런 호재 소식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자, 착공을 벌써 며칠 전부터 시작했는데 뉴스가 때마침 올려놓은 건지 이런 게 있죠. 가끔 주식 뉴스를 보면은 벌써 착공은 일주일 전부터 시작했어. 근데 뉴스에 내보내지 않아. 근데 중요한 시기에 변곡점 같은 구간에서 뉴스를 내보내서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 건지는 뭐 제가 엔비디아 측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 자, 엔비디아가 주춤거릴 타이밍마다 뉴스를 내보내서 나오고 있어요. 뉴스를 내보내서. 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이런 식으로 길게 하느냐. 머리 한쪽에서는 뇌가 우리가 생각하는 뇌 한쪽에서는 좋네 좋네 좋다고만 보지 말고 야 미국 증시는 조만간 또 큰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경계는 늘 하자 이 마인드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도깨비밸류는 그걸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이제 20 며칠 남았나요? 미국 선거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이라고 말하는 건 좀 안 맞지만 한 달 금방 갑니다. 한 달 금방 갑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늘 경계를 가지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엔비디아 받고 그러면 AMD 한번 보겠습니다. AMD 1.07% 올랐습니다. 자, 어제 증시가 미국 증시가 안 좋았는데 AMD는 잘 올라갔어요. 그렇죠? AMD 이야기를 제가 어제 해드렸죠? 예, 분위기 좋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볼까요? 예, 좋습니다. 예, 혹시라도 AMD 가지고 계신 분들 잘 걱정 안 하고 며칠 동안은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AMD가 최근에 매기가 이쪽으로 쏠려 있다. 도깨비밸류가 보는 눈은 그렇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틀리겠지만 도깨비밸류가 보는 눈은 AMD 쪽으로 뭔가 쏠려 있어요. 그거 서학개미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리지입니다. 자,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삼성전자보다 더 빠졌거든요. 얘는 더 빠진 상태에서 실적이 좋게 나왔죠. 가이던스도 좋았죠. 그래서 한 번만 갭상승 나오더니 그다음부터 계속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너무 욕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너무 욕하지 마세요. 어? 자, 삼성전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업종이 미국 회사도 안 좋다. 이렇게 보세요. 그냥. 자, 엔비디아하고 AMD는 AI 칩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고,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애들도 별로 안 좋다. 이걸 꼭 알고 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은 AI 칩 만드는 회사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내려올 텐데 걔네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반도체 업종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반도체 종목들은 많이 안 좋을 수도 있다. 이걸 머리 한 구석에 두고 가자. 이렇게 저는 대응을 하자 미리미리 알려드립니다.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3%좀 이상 빠졌죠. 그래서 테슬라 관련해서 어제 그저께죠. 우리 증시 쪽에서 제가 또 무료 종목 한 종목을 드렸는데 그게 어제 4% 이상 빠졌어요. 제가 손절가를 5% 드렸는데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데 테슬라가 다행히 오늘은 올랐습니다. 오늘 밤에 시작되는 미국 증시에서도 테슬라가 오르면은 내일 우리 증시 그 종목 가까스로 손절 안 당하고 또다시 올라가기를 기대해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테슬라에 나온 뉴스를 한번 볼까요? 테슬라 주식 로보택시 행사 앞두고 AI 기술에 주목하며 지지받아.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월 10일로 돼 있어요. 자, 오늘이 9일입니다. 내일이 10일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여기에서 또 좋은 기대를 얻으면은 어제 하락해서 실망했겠지만 어제 모트렉스만 떨어진 게 아니었죠. 어제 마감가를 올려드렸지. 어제 우리 증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다 빠졌었고요. 자, 그래서 테슬라가 오늘 밤도 오른다면은 내일 우리 모트렉스 한번 손절 당하지 않고 올라가기를 기대 한번 해 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종목, 이거 죄송합니다. 저하고 상관없는 광고입니다. 자, 국제유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0.48% 오르지만 이건 오늘이고요. 얘네는 7시부터 또 선물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자,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습니다. 국제유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다행이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엔비디아가 지수 끌어당겼지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또 한몫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으니까 나스닥의 모든 종목을 볼 수는 없고 다우지수의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의 종목을 한번 일일이 하나 30개 종목밖에 안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텔이 좀 많이 올랐고요. 인텔 다행이죠. 인텔이라도 올랐으니까. 자, 2% 이상 오른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일즈포즈가 올랐고요. 애플 1.83% 올랐고요. IT 쪽에서 좀 올랐어요. 그렇죠? IT 쪽에서. 하락한 것은 뭡니까? 캐터필러가 좀 빠졌네요. 자, 맥도날드 이렇게 됐고, 홈디포 1.5% 올랐고,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통신장비 0.39% 움직였고, 자, 이렇게 움직이는 나이키 좀 한번 볼까요? 나이키. 나이키는 올라가는 듯 하더니 또 떨어져요. 자, 나이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나이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 2주 된 것 같아요. 나이키 매수 안 하겠다. 이렇게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계속 빠지고 있네요. 나이키가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진짜 많이 빠져서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진짜 많이 빠져서 관심을 좀 두고 있었어요. 관심을 두고 있어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에이 한 번 더 참아보자 했더니 역시나 내려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미국 증시는 이 정도만 보고 선물 지수는 또 봐야죠. 자, 우리 중심은 휴장이고 미국 증시는 현재 선물 지수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내일 전략 그리고 10월 달 전략 그리고 연말까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도깨밸류는 6월 달부터 미리 다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저는 전략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들어가서 잘 먹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증시로 넘어갑니다. 삼성전자부터 봐야겠죠. 자, 최근에 그래도 양봉이 4일 동안 양봉이 3개가 나오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심리적으로 6만 원은 안 깨지겠지. 그러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6만 원 초반. 그렇죠? 자, 도깨밸류 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아침마다 이걸 봐요. 체결가. 자, 전체밖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결가를 보면서 뚫어지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장 끝날 때까지. 장 끝날 때까지 삼성전자를 계속 봐요. 계속 보는데, 자, 6만원 초반에서는 덩어리 매수가 들어오긴 들어와요. 그런데, 딱 보면은 개인들 계좌에서 들어온단 말이야. 개인들 1인 계좌에서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1인 계좌. 자, ISA 계좌도 있을 것이고 뭐 1인 계좌 여러 계좌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게 뭐냐면 개인들이 나 혼자 집에서 하는 매수라기보다도 증권사한테 맡기는 거죠. PB들한테 맡기면은 PB들이 싸잡아서 사는 거예요. 뭐 김 여사님, 박 여사님, 서초동의 뭐 홍 여사님 등등 그 돈을 예를 들어 10억씩 줬다. 그럼 30억을 PB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덩어리로 막 사는 거예요. 덩어리로. 덩어리를 사다 보면 뭉치 체결가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나 기관은 아니란 말이야. 어제 같은 경우 그런 뭉치가 들어오더라고. 그게 개인들 1인 계좌에서 들어오는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도깨밸류는 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 한번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길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데 참고로 저는 삼성전자를 나쁘게 막 판단하면서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유튜브 보면은 삼성전자 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대한민국의 최고 회사를 왜 욕을 하면서 그렇게 욕을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은요, 냉철한 판단으로 투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냉철한 판단. 그렇죠? 자, 냉철하게 제가 판단을 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봅시다. 요 구간이 무섭게 떨어졌습니까? 요 구간이 무섭게 떨어졌습니까? 어? 요렇게 오를 것 같이 떨어지고 오를 것 같이 떨어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도깨밸류는 이때 도깨밸류가 매수를 한 방에 훅 들어가고 마구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때는 어땠습니까? 도깨밸류가 한 방에 훅 들어갔죠. 이때 들어가서 10%를 먹고 나온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은 이게 무섭거든요. 개파락이 이틀이나 나오면서 장대 음봉 나오고 무섭거든요. 엄청 무섭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도깨비 이날 훅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를 먹고 나왔잖아요. 8만 원에 매도합시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 기다린 거 아닙니까? 이번 하락은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하면서 우리가 66,800원 1차 매수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면서 결국은 64,300원의 평균 단가를 맞춰놨어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돈은 남아 있었어요. 삼성전자 매수할 돈을 10분할로 들어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10%씩 들어간 거예요. 자, 10분할이면 내가 100원이 있으면 10원씩 들어간 거예요. 그걸 4번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4번 들어가고 나서 6개 남은 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PSK 홀딩스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 회원님들은. 그렇죠? 그래서 PSK 홀딩스로 10%를 수익을 받고 삼성전자는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도 자, 불확실성 해소됐습니다. 이제 다 들어가세요. 이런 멘트를 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안 드렸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번에 들어가더라도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 것 같지 않아서 안 들어간 거예요. 도깨밸류는 뭐 때문에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느냐? 자, 보통 실적 발표를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가이던스를 내보냅니다. 자, 3분기 이렇게 됐는데 4분기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리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봅니다. 자, 마이크론 실적 2주 전에 했으니까 다들 아는 내용이고, 자, 보시면 예상치보다 더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예상치보다 덜 나왔고, 그렇죠? 얼마 했느냐가 중요한 거는 둘째고, 예상치보다 더 나왔느냐, 덜 나왔느냐. 얘는 예상치보다 더 나왔어요. 매출도 그렇고,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자, 한국 증시에서는 영업이익을 보지만 미국 애들은 주당 순이익을 봅니다.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좀 더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가이던스가 좋았단 말이야. 자, 다음 분기는 더 좋을 것이다. 아주 그냥 뭐 허풍인지 뭔지 몰라도 아주 좋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정작 주가는 첫날만 갭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좀 알고 가자는 얘기죠. 자, 실적 발표를 했어요. 괜찮게 나왔어요. 갭상승 나오더니 계속 이렇게 나와요. 자, 다음 분기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돈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그래? 그러면 쭉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얘네는 가이던스가 좋았는데도 못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야. 첫날만 딱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포인트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 삼성전자에서 가이던스 내보냈나요? 가이던스 내보내질 않았어요.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이상으로 봤는데 9조 1천억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1조 원이 덜 나왔습니다. 4분기에는 어떨 것 같고 내년도 1분기에는 어떨 것 같고 앞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런 멘트를 주어야 분위기가 좋게끔 불확실성 해소하면서 막 올라가는데 불확실성 해소는 했지만은 미래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야. 가이던스를 내보내지 않았단 말이야. 사과만 했지.
실적이 이렇게 돼서 미안합니다. 사과만 했지. 저는 그걸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저평가된 건 확실히 맞죠. 그러나 이 시장은 아주 냉정하거든요. 시장은 저평가돼 있어도 미래가 4분기에는 3분기보다 매출이 영업이익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주가는 안 올라가거든요. 뭔가 희망을 던져줘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근데 뭔가 어제 멘트에서 사과만 했지 희망을 던져주는 멘트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도깨밸류는 떨어질 만큼은 떨어졌지만은 만약에 6만 원을 계속 지켜주더라도 5만 9천 원 잠깐 떨어질 때도 있겠죠. 5만 9천 몇백 원, 6만 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속도가 늦으면은 기회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매수하는 분들은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말자. 이렇게 저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요. 어?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잘 대응을 하세요. 그리고 또 뭘 볼 거냐? 어제 같은 날 기관이 들어왔어야 돼. 기관도 안 들어왔잖아요. 기관도 그걸 보는 거예요. 야, 가이던스가 없네. 앞으로 포부가 없네. 포부가 없어. 자, 부모 같아도 마찬가지야. 자, 저한테 아들이 2명 있어. 야, 쌍둥이야. 쌍둥이인데, 아이고, 통지표를 들고 왔는데 성적이 별로네. 야, 너 왜 이러냐 그러면, 아빠, 내가 열심히 해서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너 팍팍 밀어줄게. 어디 학원도 보내주고 할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풀이 푹 죽어서 아빠 죄송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어? 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누구를 선택하겠어? 한 명만 선택하라면.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거 확인 또는 앞으로 삼성전자 호재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원들 삼성전자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하이닉스로 좀 들어가 있지 얘는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하시고 논리적으로 맞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자, 그래서 똑똑한 스마트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도 도깨밸류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응? 근데 가이던스가 없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답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자, 만약에 삼성전자는 임원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에서 호재 소식이 언제쯤 날라오겠다.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4분기는 괜찮을 거다. 멘트를 분명히 날렸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없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유 자금이 마냥 많아서 아이고 난 다른 거 기회비용 나가면 어때? 삼성전자 쌀 때 사놓고 나 여유금이 많으니까 다른 돈으로 다른 종목 나오면 살 거다. 단기로 들어가는 종목 그렇게 살 거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겠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늘 여유 자금은 없어요. 늘 부족한 게 개인 투자자들 주머니 사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이던스가 없었기 때문에 단기 상승 나오는 것이 급하게 올라가는 것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다른 종목으로 고개를 돌리고 삼성전자를 계속 관심은 두고 있대. 불확실성 해소에 확 들어가는 전략은 뒤로 미루겠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자는 거예요. 불확실성 해소가 됐어도 뭔가 포부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해드려 볼게요. 이 이야기를 길게 해드리는 것은 잘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국가대표 평가전을 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안 나와.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축구를 보는 관중들은 손흥민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컨디션이 안 좋다고 뉴스만 나와. 어디가 안 좋지? 어디가 안 좋지? 그런데 국가대표 닥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발목이 안 좋습니다. 발목이 안 좋은데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일주일짜리 부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대감이 쫙 올라갈 수 있잖아. 자, 발목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어디가 안 좋은지 몰랐어.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은 했는데 어디가 안 좋은지 몰랐어. 그런데 발목이 안 좋다고 말을 해서 그러면은 다른 데는 괜찮은데 발목만 안 좋구나. 그럼 발목 잠깐 발목이 부러진 건 아니니까 좀 나으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또 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발목 안 좋은 거를 이게 언제쯤 괜찮아질 거다. 이런 멘트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그렇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시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급하게 올라가진 않아도 그럼 도깨비밸류님 말 듣고 우리가 하란 대로 똑같이 분할 매수 조금씩 들어가서 64,000원대 평균 단가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까지는 금방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궁금하죠, 또. 그거는 분위기 봐서 차차 이야기 해드리겠죠. 그런데 미리 이야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안 들어오고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가 줄어들고 기관 투자자들도 매도가 줄었어.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하니까 매수량이 매도량보다 많으면 올라가는 거거든. 개인 투자자가 사더라도. 그렇죠? 꼭 외국인이 사야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외국인 매도가 줄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6만 원 초반까지 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겠죠. 기술적 반등이 이 정도나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체결 강도가 약하다. 그러면 도깨밸류는 자, 우리 삼성전자 비중 크지 않지만은 64,300원, 800원, 65,000원 밑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 수량을 어느 정도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 당연히 들고 가겠죠. 그렇지만은 조금씩 질금질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비중을 줄일 수도 있다. 그 돈으로 다른 걸 사서 빨리빨리 먹고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게 PSK 홀딩스로 결국은 성공을 한 거잖아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고 가이던스가 좋아서 시간 외에서 급등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게 26일이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그날 6%인가 올랐고 삼성전자는 3%인가 올랐죠. 이날. 그게 26일이었어요. 그런데 도깨밸류는 웬만한 분들은 이날 훅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도깨밸류는 그날 아침 시황글에서 이렇게 올려드렸죠. 자, 우리 유료방 회원님들은 오늘 삼성전자 안 들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들어갈 돈으로 코스닥에 괜찮은 종목을 딱 한 종목 골라서 집중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PSK 홀딩스였잖아요. 도깨밸리가 오픈을 해드렸잖아. 그 다음날. 그렇죠? 자, 그날 43,000원 아래서 제가 매수 신호를 줬는데 딱 43,000원 밑에 내려왔다가 쭉 올라갔어요. 하루 만에 10% 수익을 줬어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그러고 나서 잠시 내려왔다가 또다시 올라가서 또 10% 이상 지금 현재 수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요때 5%에서 10% 수익 구간에서 적당량을 매도하신 분도 계시고 어제 매도한 분도 있고 결론은 그때 26일 날 훅 들어간 거 절반을 차익 실현을 했어요. 어제 마감글에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절반은 차익 실현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익절가 잡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익절가 잡고 가보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좋은 것이고 그러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왜 절반 차익 실현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차익 실현 당연히 했겠죠. 더 올라갈 거 확신한다면 왜 절반을 차익 실현 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밤도 미국 증시가 괜찮다면은 이제 또 올라갈 확률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현 주수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오 테크니스 들어갔다. 아니 한 종목 들어갔다면서 무슨 이오 테크니스 또 왜 말합니까? 자, 어떻게 멘트를 들었냐면 그걸 또 증거자료 다 보여드려 볼게요.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자,
PSK 홀딩스를 제가 43,000원 아래서 매수, 이한가 아래라 그랬어요. 근데 43,000원 내려왔던 것이 잠깐 내려왔어요. 잠깐 내려왔어도 도깨밸류가 사전에 미리 공지를 해줬기 때문에 매수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 시간대 보신 분들은. 근데 혹시라도 못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PSK 홀딩스 매수 못 하신 분은 이오테크니스를 매수하세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저께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저께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성공을 한 거예요. 10% 이상 수익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니스도 물론 어제 그저께 어제군요. 어제 절반 매도했습니다. 어제 절반 매도했어요. 그러면 도깨비밸류가 PSK 홀딩스하고 이오테크니스를 뭐 수익 났으니까 자랑하려고 보여주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도깨비밸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삼성전자를 매수 안 했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탄력이 크지는 않겠구나. 그것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얘네로 고개를 돌린 거죠. 그런데 그게 성공을 했다는 거죠. 오히려 얘는 더 빠졌단 말이야. 이날 여기서 매수했으면 돈만 들어갔지 더 손실률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돈을 아끼고 얘네로 들어가서 수익을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해드렸지만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힘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추가 매수는 들어가지 않고 관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등의 힘이 약하게 이런 식으로 자 하락의 힘이 강할 때도 이렇게 강하죠. 반대로 반등의 힘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등의 힘이 쭉쭉쭉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도깨비밸류는 만약에 이렇게 찔끔찔끔 움직이면 캔들이 수익 구간에 접어들면 비중을 줄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줄일 수도 있다지 비중 줄이겠습니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 너무 길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이야기 아니에요. 자, 마이크론 이야기를 더 해드려 볼게요. 자,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애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외국인 주포들은 미국인 애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보다. 자, 그런데 자기네 나라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매수 안 해요. 실적이 예상치보다도 더 나왔고 가이던스도 좋았는데 적극적으로 매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의 나라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겠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마이크론보다 훨씬 윗단계 회사죠. 그렇지만은 마이크론을 매수 안 한다는 거는 낙폭 과대 종목인데도 가이던스도 좋았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야 반도체 업종 좀 더 지켜봐야 돼. 뭔가 조금 이상해.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는 거잖아요. 엔비디아, AMD는 AI 칩을 만드는 회사니까 하는 거고. 그렇죠? 그걸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란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 논리적인 답. 그러니까 판단을 스마트하게 잘 해보자 이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저기 유튜브들 보시면은 참고하시고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주관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이야기도 들으시면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하이닉스가 하루아침에 엔비디아에서 AI 칩을 만드는 거기에 뒤따라가는 HBM3부터 시작해서 고사양 메모리 칩을 만들었겠습니까? 사전에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만들었겠지. 그렇죠? 삼성전자라고 해서 엔비디아에서 AI 칩 앞으로 이런 거 만들 테니까 니네 이런 것 좀 준비해달라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얘기를 했지.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왜 사전에 준비가 미비해서 왜 하이닉스보다 뒤처졌을까요? 그렇죠?
그것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비즈니스를 많이 못했어요. 일을 많이 못했어요. 왜?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느냐고. 법원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느냐고. 그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인터넷 조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검색을 쳐봤어요. 2017년 이후 이재용 회장 법원 출석 횟수. 자,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23년도에 족쇄 풀리나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것이 좀 원활해진 것이 2023년도부터예요.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편히 못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뭐 최순실 사건 어쩌고 하면서 그리고 전 정부에서 뭐뭐뭐 한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정치적인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법원 출석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자,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100회가 넘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23년도 1월 달 거예요. 2017년부터 23년도 1월 달까지 지금은 24년도 말입니다. 그런데 83차례. 24년도까지는 100회가 넘더라고요. 어디서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 125차례네요. 20 이건 또 뭡니까? 이건 22년도 건데도 이렇게 나와 있네. 27년부터 5년간 125차례 재판을 받았다. 이거 80몇 회는 잘못 이거가 있네요. 이거.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가면서부터 2017년 2017년부터 이렇게 많이 받아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비즈니스를 마음 편히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준비를 못 했겠죠. 덜 했겠죠. 덜. 그렇죠? 물론 밑에 임원들한테 맡겨도 되지만은 수장이 뛰지 않는 한 참 힘든 거거든요. 자, 이런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기저기 유튜브 보면은 이재용 회장 욕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일을 마음 편히 못했겠다.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삼성전자가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를 뉴스를 한번 보여드려 본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또 업종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종목 이야기 해드려야겠죠. 자, PSK홀딩스 이오테크니스를 떠나서 요번에 최근 1, 2주 동안 반도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도깨밸류는 뭔가 확연하게 호재 소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반도체 종목의 비중을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하는 거 아닙니다. PSK 홀딩스나 이오테크니스나 그 하청 업자들 있죠. 그런 회사들, 뭐 1차 벤더들 이런 회사들의 비중이 많다면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종목을 떠나서도 앞으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증시가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을 떠나서도 현금을 또다시 우리가 PSK 홀딩스나 이오테크니스 지금 수익을 차트상으로 기가 막히잖아요. 차트상으로. 그렇죠? 이런 차트는 한번 들고 가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도깨밸류는 10% 먹었으면 됐다. 일단 절반을 매도하자. 이 신호를 왜 줬을까요? 뭔가 현금이 좀 있어야 된다. 이 생각에 가는 거예요. 제가 7월 달부터 현금 비중 30%로 들고 대응을 하자고 계속 말을 했습니다. 벌써 그게 7월 달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반도체로 들어가면서 현금 비중 30% 있던 것이 얼마 정도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또 30%로 만들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 전략이에요. 그걸 알고 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왜? 자, 미국 증시 지금 흐름을 보면 들쭉날쭉이에요. 원래 미국 증시는 어떠한 흐름이냐? 미국 증시 장점이 뭡니까? 흐름대로 간다, 탄력대로 간다, 그거거든요. 자, 제가 마우스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미국 증시는, 미국 증시는요, 흐름이 있어요. 올라갈 땐 이렇게 쭉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쭉 내려오고 이런 흐름 패턴이 있어요. 우상향 갈 때는 몇 년 동안 갑니다. 우하향 갈 때는 또 3, 4년 동안 우상향 갔으면 거의 1년 동안 빠질 때도 있어요. 지금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땐 잘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잘 올라가는가 싶더니 쭉 빠지고 올라가는가 싶더니 또 쭉 빠지고 이렇게 복잡해요. 외국인들이 단타를 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못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충분히 올라갈 때는 현재는 안 좋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을 누르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막 올라가면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려면 더 올라가야 되지만 올라가면은 지수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삼성전자 올라가면 코스피가 막 올라가니까 그러면 파생시장에서 단타를 못 치니까 치고 빠지게 이걸 단타를 못 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대한민국 증시는. 그런데 현재 미국 증시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처럼 움직여요. 간밤에 나스닥이 또 1% 올랐죠. 근데 전날은 또 1% 빠졌죠. 일관성 없게 움직인단 말이야. 미국 증시가. 그거는 뭐야? 단기적으로 보는 걸 떠나서 조금 몇 달을 두고 보면은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을 조짐이 보이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30%또 늘리고 가자. 이렇게 도깨비밸류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현금 30%가 있어야 대한민국 주식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쭉 빠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두 종목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보면 얘는 많이 빠졌죠. 그렇죠? 저희가 여기서 매수한 거예요. 요날 43,000원 밑에서. 그래서 이걸 먹고 있는 거고. 자, 차트상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반토막 났잖아. 불과 몇 달 만입니까? 6월 중순에 85,000원 찍고 7월 중순, 8월 중순 3개월 만에 반토막 났어요. 도깨밸류는 이번에 들어간 것이 떨어질 만큼 떨어진 종목을 골라서 들어갔고 그렇다고 차트상으로 떨어졌다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이 괜찮았고 그리고 반도체 종목이 일시적으로 뭔가 반등이 나올 때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얘를 선택한 거예요. 첫째, 차트상으로 많이 빠져 있을 걸. 최근에 얼마 전 고점보다 반토막 이상 난 거. 그게 첫째 저는 목표였고요. 자, 첫 번째 반토막 난 종목. 그래야 증시가 갑자기 뭔가 변수가 생겨서 떨어지더라도 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 마이크론 실적 발표할 때까지 계속 기다린 거예요. 마이크론 실적이 좋았어. 잘 나왔어. 바로 들어간 거예요. 삼성전자 들어갈 돈으로 얘를 들어간 거예요. 자, 그렇죠? 실적. 질적이 아니고 실적. 두 개가 매칭이 됐잖아요. 두 개가 매칭. 그러면 세 번째 매칭. 성적이 좋아야겠지. 얘의 성적. 재무제표. 재무제표가 괜찮거든요. 세 번째 재무제표. 세 개 매칭.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서 얘를 선택해서 들어간 거예요. 자, 증권 뉴스 보면 KB금융 좋다고 말들 하죠. 그렇죠? 자, 왜 좋습니까? 은행이 실적이 나쁩니까 요즘? 실적 나쁘지 않죠 은행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세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얘를 한번 보자고요. 주봉을 보자고요. 주봉. 계속 올라왔잖아요. 주봉. 얘 주봉으로 보자고요. 올라갔다 쫙 빠졌잖아요. 만약에 PSK 홀딩스가 여기 있었으면 절대 안 샀지. 엄청 빠졌으니까 산 거예요. 좀 전에 다 설명해드렸고. 자, 얘는 만약에 글로벌적으로 무슨 악재가 터졌어. 이렇게 올라간 애들은 쭉쭉쭉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현금 30%가 있어. 현금 30%가 있어.
그럼 주식에 70%가 들어가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얘에 70% 들어가 있다고 치고 얘에 70% 들어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글로벌 글로벌 악재가 터져서 쫙 빠져 3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은 현금 30%를 들어가면은 평균 단가가 이 정도로 낮아지겠지. 그러면 반등이 나와도 금방 수익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얘는 만약에 글로벌 악재가 터져서 한 여기까지 빠졌다고 치자. 여기까지. 그렇게 빠져요. 많이 올라간 애들이 더 빠지니까. 얘네 성적이든 뭐든 재무제표를 떠나서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러시아 전쟁도 경험해보고 코로나도 경험해보고 그때는 다 빠져요 다. 만약에 그러면은 자 85,000원에 샀어. 6만원까지 빠졌어. 6만원까지 빠졌어. 그러면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얘들은 올라갈 때 반등의 크기가 얘네보다 훨씬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얘는 일주일 만에 반등이 나와서 수익으로 전환이 됐는데 얘는 반등이 나와도 쭉 가다가 여기에서 멈춰. 평균 단가가 6인데 여기에서 멈췄다가 사람들 마음은 이렇거든. 아이고 조금만 더 올라가 조금만 더 올라가 나 그러면 수익이야. 아이고 저 분위기도 별론데 조금이라도 수익 나면 나 팔 거야. 그런데 수익 날랑말랑 하다가 또 다시 내려와. 이런 경험 많이 해봤을 겁니다.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물타기 하다가 내가 물타기를 너무 빨리 들어갔어. 더 기다렸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야 평균 단가가 더 낮았을 텐데 아쉽네.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아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빠진 종목이 첫 번째 우선이고 그 다음에 얘 실적이 어떤가 그리고 얘가 앞으로 반등이 나올 때는 어떠한 회사인지 그것까지 다 알아둬야겠죠. 그러면은 현금 비중 30%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다는 얘기야. 쭉 빠져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현금 30% 이제 만들자 한 거고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차트상으로 주봉으로 봤을 때 위치상으로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이야지 이렇게 상단에 있는 종목은 들어가면은 낭패 볼 수도 있다. 요 이야기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거예요. 답은 그거예요. 자, 그래서 10월 증시는 어떻게 대응하자? 최대한 많이 빠져 있는 종목 중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고르고 그리고 너무 길게 들고 가지 말자. 너무 길게 들고 가지 말자. 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본인 마음이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아이고 나도 도깨비처럼 시장이 불안해서 특히 대한민국 증시는 불안해서 먹었을 때 얼른 먹고 나와야지. 그게 타이밍 전략이잖아요. 먹었을 때 얼른 먹고 나와야지. 그게 타이밍 전략. 자, 다시 삼성전자를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삼성전자. 우리가 여기서 매수할 때 도깨밸류는 여기서 매도한다 그랬잖아요. 8만 원 매도하겠다. 이건 타이밍 전략입니다. 중장기 볼 사람들은 본인이 알아서 하지만 타이밍 전략으로는 여기서 매도합니다. 하이닉스도 제가 20만 원 매도하라고 분명히 알려드렸고 20만 원 매도하는 쭉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타이밍 전략으로 가실 분들은 무조건 많이 빠져 있는 종목 중에 매수를 하고 수익을 보더라도 너무 길게 들고 가지 말자. 줄 때 먹자. 그리고 차익 실현을 아이고 애매하다. 그러면은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오테크니스나 PSK 홀딩스처럼 절반만 매도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30%만 차익 실현하든지 그렇게 비중 조절을 하면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너무 마음 편하게 계속 들고 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달 전략은 그런 식으로 치고 빠지기 전략으로 잘 가자. 물리면은 못 나와요. 물리면 못 나온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자,
하이닉스로 두고 이야기합시다. 지금 하이닉스 이 종목을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고 만약에 이런 차트의 종목이다. 우리가 15만 1,500원에 매수했으니 거기서 매수했다고 칩시다. 자, 싸게 잘 매수했으니까 충분해. 내려오더라도 얘가 하루 만에 여기까지 빠지진 않을 거 아니야.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틀 연속 장대 음봉인데 미국 증시도 안 좋고 그러면 15% 먹었었는데 5%밖에 못 먹었는데 내려와서 그럼 5%에도 먹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만약에 하이닉스가 여기서 매수했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왔어. 그렇죠? 7% 수익 났어 지금 7%. 그런데 비중이 커. 근데 올라가려고 말라고 왠지 조금 불안해 보여. 그러면 차익 실현 할까 말까 차익 실현 안 해버렸어. 절반만 차익 실현 할까 안 해버렸어. 그러면 7% 정도는 하루 이틀만 훅 빠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틀 전에 팔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또 땅을 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적당한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익절가 잡고 들고 간다. 그렇게 치고 빠지기 전략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 10월 달은 너무 마음 편히 길게 들고 가는 전략은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을 알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분명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분명히 뉴스에서 최근에 해리스나 뭐 트럼프에 대해서 이야기 안 나오죠? 우리나라 뉴스에서 잘 안 나와요. 근데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트럼프가 또 오늘 뉴스 나왔대. 트럼프하고 해리스 격차 좁혀지고 있다고. 그런 뉴스 나오면서 또 주식들도 트럼프 쪽으로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해리스 관련해서 올라갔던 종목이 내려오고 트럼프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그게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판세가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52분이나 이야기했네요. 늘 이야기하면 늘 시간이 짧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고 보고 그리고 반도체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했으리라고 보고 그리고 10월 달은 어떻게 대응하자 이것도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이야기하겠습니다. 도깨밸류가 무료로 드렸던 종목이죠. 모트렉스 추가 이야기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아쉽게 어제 4.8% 빠졌어요. 도깨밸류가. 자, 도깨밸류가 매수 들어가서 참고로 저희는 12,000원 또는 12,060원 그 사이에서 매수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가까이 지금 떨어졌어요. 제가 손절가 5% 잡으려고 했거든요. 손절가 5%. 자,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떨어지면 손절이 되는 거고 그런데 간밤에 테슬라가 올랐어요. 올랐고 오늘 밤에도 테슬라가 오른다면 얘가 또 내일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 아이고 간신히 손절 당할 위치에서 올라왔네 하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길게 들고 갈 거냐? 아니에요. 적당히 먹으면 얘도 빠져나올 겁니다. 적당히 먹으면 빠져나올 겁니다. 자, 우리 유료 채널방에 계신 분들 왜 무료방에 다 알려줘요 구독자님들한테 우리 먼저 팔고 나서 알려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어차피 저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인 걸 다들 아시니까 무료로 올려드렸잖아요. 무료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유료 채널방 먼저 소식을 전해주고 어떻게 대응하자 올려주고 양심에 찔려서 저는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모든 분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이야기해드린 겁니다. 단 유료방에 계신 분들은 내일 만약에 매도 시점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에도 테슬라가 잘 가기를 바라면서 모트렉스 내일 어제 빠진 거 다시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4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간 내주셔서 끝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주식 전략 도깨비밸류였습니다.